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통해 만나니 더욱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 알겠지만 화학투 교과를 담당할 한용수 선생님이고요. 기본적으로 교재는 우리 완자 화학2로 기본적으로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선생님이 패드를 샀어요. 그래서 민동훈 선생님처럼 이렇게 같이 PDF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쌍방향도 어느 정도 할 생각이라서 앞으로의 수업은 선생님 수업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올릴 테니까 그에 맞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오늘만 좀 양해를 부탁할게요. 마스크 쓰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 화학 2니까 화학 2를 세명 같이 배우는 거니까 화학 1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1 같은 경우는 네 단원이었어요. 네 단원. 첫 번째 단원은 반응식을 꾸리고, 그죠? 넘쳐 흐르는 거 했었잖아, 그지? 반응식을 꾸리고 반응 전후에 뭔가 질량이나 부피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유추해보는 양적 관계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그래서 화학 첫 번째 단어는 양적 관계, 반응식을 통한 양적 관계 파악이었고, 두 번째 단어는 화학의 기본 어떤 기초가 되는 원자의 구조나 그리고 주기율표 뿌리는 거, 그리고 주기율표 내에서의 경향성 같은 것들을 배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3단원의 경우는 그러한 원소 간의 어떤 상호작용, 즉 결합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합. 그래서 공유이온 금속 결합 또는 결합을 통하면 뭔가 이제 구조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자의 구조라고 해서 메탄은 정사면적 109.5 다 기억나죠, 그죠? 또한 극성, 그 구조를 띄었을 때 분자가 어떤 극성을 띨 것인가라는 것도 같이 한번 3단원에서 봤었고, 마지막 단원은 화학을 배웠으니까 화학 반응, 대표적인 화학의 꽃이 화학 반응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인 산화환원, 산염기 대표적인 두 반응 봤었고, 반응 간에 출입하는 열, 반응열이라고 했었죠, 그죠? 반응열에 따라서 반응열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됐었고, 그리고 참고로 동영상은 편집 기술을 활용하기 너무 선생님이 좀 바빠가지고 편집 안 하고 원테이크로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들리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최대한 선생님도 삼가하겠지만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자, 2단원 같은 경우, 화학 2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넘어와서 첫 단원은 요게 제목이에요, 요게. 그래서 물질의 상태랑 용액에 대해서,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고체, 기체 같은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단원이 되겠고, 두 번째 단원은 그런 물질이 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보통, 그지? 상호작용하고 에너지도 그 물질이 변하면서 에너지 역시 수반이 되는데, 그러한 반응 에너지에 대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3단원, 큰 3단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반응 변화에서의 어떤 평형이라고 하는 반응 변화의 어떤 밸런스에 대해서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은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수소 연료 전지나 그런 것들. 그래서 전지에 대해서 따로 빼서 전기화학이라고 해서 전기화학에 대해서만 따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 빼먹은 게 이제 반응 속도 같은 것도, 반응을 한다면 그때 속도 같은 것, 이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화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크게 네 가지 단원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약이 늦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진도 나가기가 빠듯해요. 그래서 일단 1학기 내에 모든 진도를 나갈 계획이니까 진도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길 바라고, 50분 내내 강의를 하는 건 듣는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좀 평소에도 우리 계속 문제 풀면서 같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온라인 계약에서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문제 푸는 시간, 그리고 선생님 설명 후에 따로 자습하는 시간, 그냥 자기주도적으로 해당 단원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제공할 거니까 한번 언제 계약할지 언제 이제 대면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자, 안내했던 것처럼 처음 1단원은 여러 물질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 또는 그들이 섞였을 때 우리가 용액이라고 했었죠. 지난 학원에서도 잠깐 물론도 배웠을 때 특정 용액, 예를 들어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 됐다. 그때 퍼센트 정도 구해라.
이런 것들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용액이 되었을 때 그 농도를 표기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용액들이 뭔가 성질을 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할 건데 그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원이 조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밀입자나 뭐 유해액자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다뤘다면, 화학2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우리 주변에 봤던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리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뭐 화투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한번 같이 화학2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 수업 목표 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 변화를 이해하고, 압력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압력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과 새로운 변이 나왔어. 부피와의 관계. 어떤 압력 변화에 따른 무언가 종속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피가. 그래서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의 관계를 한번 상기시키면 오늘 수업 간단하게 마무리될 것 같고, 사실 조금 눈치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 법칙. 여러분 보일 법칙 배운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일 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보일이요, 17세기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화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동안에 우리 연금술로 통용되던 것들을 화학이라는 학문으로서, 그리고 연금술은 사실 구현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보일이 오늘 메인이 되겠는데, 사실 우리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따라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일에 집중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일은 그 이상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 화학자였습니다. 그 기반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보일이 요즘 따지면 그 간물주 알죠? 간물주. 여러분 장래에 희망이 있는 간물주 있잖아, 간물주. 무슨 말이냐면 보일의 아버지가 좀 대부호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보일이 따로 그런 수입이 없어도 아주 넉넉했다고 들었어요. 그 임대료만 해서 그 땅에 대한 토지를 대여해주는 그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너무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러 장치나 이런 것들을 권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펌프야, 펌프. 우리 우물에서 물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권했는데, 그 결과 어느 정도 높이가 딱 올라오면 그 뒤로는 아무리 펌프로 해봤자 물이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물기둥에 물기둥에 올라오려는 힘을 누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물기둥의 높이가 언제부터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하면 약 9에서 10m 정도가 쌓이는 순간부터, 옛날 전통 가옥치고 좀 좋은데 전통 건물 구조로 기존으로 했을 때 한 5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5층 정도. 그래서 5층 정도 높이까지 물이 올라오지만 그 이상 힘들었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나아가서 보일이 한 하나의 사고는 우리 비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질량이 큰, 그러니까 우리 과학책 수은 있는 거 만져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 저기 폐기할 건데 요만한데 엄청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개념이 방금 말했듯이 같은 부피이지만 굉장히 질량이 큰, 무게 중에다는 무게가 매우 큰 그런 게 높은, 물보다 한 14배 정도, 물보다 약 14배 정도 높은 수온으로 똑같은 실험을 한다면, 물은 9에서 10m가 올라왔을 때가 한계라고 치면, 수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거보다 14분의 1배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시험관을 수온 용기 속에 담았다가 이렇게 딱 세웠을 때 수온재 높이가 약 76cm로 측정이 됐습니다. 더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암산해 보면 약 14배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신기하다. 뭔가 버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물질을 조금 이렇게 교차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9m, 10m 조작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우리가 사람 키가 커봤자 2m니까. 그래서 수온으로 하면 76 정도면 굉장히 조작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대기압을 우리가 알긴 알지만 어떤 대기가 누르는 힘이 약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토리첼리 실험이죠, 그죠? 토리첼리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대기압이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 실험의 하나의 더 부가적인 팁은 여기서 진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다 꽉 채웠는데 이렇게 섰을 때 빈 공간이 생긴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진공 상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진공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저렇게 빈 공간이라는 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과학계에 이제 널리 퍼져 있었는데,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공을 만들어냈던 실험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대기압을 조금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수은기둥 정도로 한 76cm, 우리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옛날 중학교 때도 이렇게 많이 썼었고, 밀리미터로 변환했을 때 760mm, 우리가 수은을 붙여가지고 수은기둥 760mm 높이가 약 대기압 1기압 정도에 해당한다. 대기압을 1기압으로 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애토모스피어 그거 같죠, 그죠? 그래서 ATM으로 이렇게 단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거의 의의는 우리가 대기의 압력을 최초로 17세기에 측정을 했던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압력 하지만 그 압력이라는 게 조금 더 기원을 타고 가서 대기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압력에 조금 뿌리를 찾아가는, 압력이라는 것 개념이 발전하는 뿌리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이란 말 그대로 누르는 힘, 기체 분자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자, 압력이 왜 생길까? 기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체 분자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체가 담긴 용기 벽면에 운동하다 보니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충돌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벽에 운동을 하면서 충돌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에 충돌하는 힘이니까 충돌을 많이 하면 혹은 강하게 하면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혹은 한 번 충돌할 때 세게 충돌할수록, 그죠? 세게 충돌할수록 다음과 같이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 혹은 용기의 부피를 좀 줄이면 더 많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온도나 부피 변화로 인해서 압력, 온도는 높아지면 분자는 활발해지니까, 그죠? 이런 변인들이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거 잘 안 보이고 이러면 선생님도 찍은 거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개선해 나갈 건데, 잘 안 보이고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2자관, U자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여기 미지기체가 들어있어요. 미지기체. 이쪽은 뻥 뚫려 있어. 즉 대기압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그 수은 액면의 높이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이 기체가 누르는 이 힘과 반대쪽에서 파란 펜이 저기 있군요. 반대쪽에서 대기가 누르는 힘이 세임이다. 같을 때 이렇게 액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미지기체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죠? 내가 여기다 어떤 기체를 넣어봤어. 두 번째로 어떤 기체를 넣어봤는데 이 경우는 대기압이 지금 여기 액면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기압이 이 정도지만 그 기체가 누르는 힘은 여기까지 민 거야. 이게 무슨 얘기겠어? 이 차이만큼이. 그럼 대기압이 지금 진 거야. 졌으니까 쭉 밀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있다가 얘가 누르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겁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얘에 비해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힘, 그 압력의 차이는 이만큼 H만큼 벌어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체 프레셔, 기체 압력에다가 H만큼 더해야 1atm이 나온다. 즉 1atm 우리 아까 76cm Hg라고 했었죠, 그죠? 이 H만 자로 구하면 기체 압력이 얼마인지 나오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는 아주 불쌍하네. 대기압이 엄청 밀고 들어왔어, 지금 그지? 대기압이 엄청 밀고 들어왔어요. 반면에 기체가 늘어나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액면을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기체가 대기압한테 진 것 같아, 그지? 얼마만큼 크게 했냐면 이만큼. 여기 액면과 이 액면의 차이만큼이 지금 H만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 기체의 압력에다 이 H가 있어야 그제서야 대기압과 견줄만 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체의 압력 더하기 H를 해야 이거 틀린 거 같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아까 소리 틀린 거 같은데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과 H를 더해야 기체랑 같다라는 거야, 그지? 이 기체의 압력 요거는 대기압이 요 높이가 쌓인 것만큼 같이 눌러줘야 이거랑 대등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 더하기 H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 과연 이 기체가 대기압보다 센지 약한지 압력이 혹은 약하거나 세다면 과연 얼마만큼인지를 H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또 보이는 아까 말했듯 간물주였다고 했어. 그래서 여가 시간도 많고 뭔가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분 성함을 까먹었네. 유명한 이제 조수라고 할 공동 연구자가 있었는데 함께 이러한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J자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체의 압력과 대기압이 정확히 같은 레벨로 누르고 있는 상황, 즉 이 기체의 압력이 그럼 1기압이겠지, 그지 뭐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수온을 더 때려 부었어. 이 사람이 수온을 더 때려 부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기압이 누르던 힘 플러스 지금 보면은 액면 차이가 이만큼 나요. 그러니까 대기압 더하기 H만큼이 추가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이 공기한테 압력을 높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되죠, 그죠? 그때 여기에 들어있던 기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지를 본 거야. 다시 1로 압력을 높였을 때 기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야. 이해됐어? 부피가 근데 심지어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압력을 기체에 가해지 압력을 높이니까 볼륨, 기체 부피가 줄어들더라. 기체 부피가 줄어들더라. 무슨 얘기야? 기체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반비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지니까 수학에서 반비례라고 하잖아, 그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실험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수온을 넣어 보니까 기체 부피가 줄더라. 기체 압력이 증가하니까 기체 부피가 작아지더라.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추로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추를 하나도 안 올린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완자에 있습니다. 완자에 있는 사진이니까 잘 찾아보시고 추를 올리지 않았다면 대기압만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부피, 실린더 속의 부피가 16이었어. 근데 내가 추를 하나 더 올려. 그리고 그 추의 압력은 1기압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추를 올렸습니다. 그때 압력은 그러면 1 플러스 1 추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2. 그때 부피가 8ml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압력을 2배로 늘리니까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네. 그죠? 자, 여기 추를 3개 더 올리면 압력은 이제 4까지 늘어나. 자, 원래 대기압 1에다가 3개 더 하면 4가 되는 거야. 4, 그지? 자, 압력이 4까지 늘어났을 때는 부피가 4ml로 측정이 됐어요. 자, 여기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아주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 그지? 무슨 얘기냐면 PV,
압력을 올리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PV 값은 궁극적으로 16으로 유지가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보일이 어떤 실험을 통해 법칙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수식화시키면 실험적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실히 우리가 가시적인 식으로 나타내 보면 PV가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일 법칙을 이렇게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등식으로는 이렇게 특정 상수를 넣고 PV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반비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로축이 압력일 때 세로축 부피로 잡으면 다음과 같이 반비례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 써놓고 그랬다. 보일 법칙이 되는 거, 보일 법칙. 조건은 등원 조건. 왜냐하면 온도가 변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부피에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두고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PV가 일정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의 보일 법칙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이제 한번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특정 온도 압력에서 표준 조건이네요, 그죠? 특정 온도 압력에서 부피가 200ml짜리 기체의 압력을 정확히 2배로 늘렸어. 이때 기체 X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일까요? 밀리리터로 쓰세요. 근데 나는 약간 어렵게 리터로 구하시오라고 해볼 겁니다. 자, 시간을 줄 테니까 물론 선생님 바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한번 스탑 누르고 한 5분 정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좀 주겠습니다. 자, 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ml짜리를 내가 200ml짜리 기체에다가 압력을 2배를 더 가했어. 그 얘기는 PV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기존 조건 과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된 후속 조건 이게 PV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같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답은 여러분 수학 잘하니까 100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100ml라고 썼는데 만약에 내가 사수령에다가 리터라고 썼으면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좀 치사하긴 하지만 리터라고 썼다면 다시 한번 단위 항상 해줘야 모든 부분 점수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고 그 PV 값은 하지만 일정하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두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두 번째 문제. 아까 잠깐 봤던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 뚫어놨어요. 대기압과 만나게 해놨고 미지 기체의 압력은 모르지만 이렇게 기체가 담겨 있어. 자,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새끼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찬가지로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고 잠시 스탑 눌러놓고 풀어보고 뒤에 해설을 듣기 바랍니다. 자, 5분 줄게요. 시작. 네, 바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그냥 해설을 하는 거라 좀 민망한데 같이 한번 풀어보면 뭐 어렵게 생겼어. 천천히 보시 천천히. 자, 기체가 지금 누르는 힘이 여기 있어요. 반면에 대기압이 누르는 힘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 기체는 되게 지금 불쌍해 보여. 왜냐면 이 H랑 같이 공조를 해야지만 지금 대기압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기체의 압력은 H가 더 있어야만 대기압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기체가 대기압에 비해서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저렇게까지 밀려난 거야 지금, 그지? 여기서 누르면서, 그지? 이렇게 밀려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등호로 나타내자면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같다라고 하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두 번째는 등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기체의 압력이 이만큼 들어오고 있고 대기압은 여기까지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랑 견줄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여기 H랑 함께 지원군, 함께 합동 공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대기압 플러스 H가 돼야지만 기체의 압력과 견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뭐. 그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다가 답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대기압에 H가 가세를 해야 기체랑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잘 풀었으면 이번 수업을 아주 잘 이해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엘 법칙 간단하게 몇 분 지났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안 보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보엘 법칙 쌤이랑 같이 이론 공부했고 탐구 문제 두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엘 법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는지. 화투는 항상 화투는 되게 일상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배우면 현상에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거기 문제가 조금 더 있어요. 쌤이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한 두 문제 정도 추가적으로 풀어보면 완벽하게 오늘 보일 법칙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샤를 법칙, 세트로 나오잖아, 그지? 샤를 법칙 그리고 화투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과 같이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저작권 또 신경 써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처를 안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고생 많았고요. 다른 시간에도 잘 집중해서 경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